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다 제10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오늘 이 자리에서 해군과 공군 그리고 국직 장병들만의 군복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은 전국 각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전우들에게 꿈과 희망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이야기를 오늘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나도 명강사의 심사위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전문 심사위원 5분과 모니터링 심사위원 3명을 소개합니다. 원래 이 청년의 꿈은 창업가였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대단한 사람은 없다. 대단한 순간만 있을 뿐. 세상 앞에서요,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꾸준히 시도하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강연을 시청하고 계신 장병분들과 심사위원분들께도 이 선의의 도미노의 일부가 되실 수 있도록 초대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10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최우수상입니다. 받들어 총팀 이성민 상병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은 해군본부 군악의장대대 받들어 총팀과 해군계령대 근무지원단 관리대대 이성민 상병이 수상했는데요. 네. 대상 권순호 일병 축하드립니다. 대상은 공군 군수사령부 86항구 전자정비창 권순호 일병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우수상과 대상 수상자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국군의 멋, 국군의 꽃, 국군의 표준 필승! 해군본부 직할 해군군악의장대대 의장병 1병 김현수, 상병 김재중, 일병 홍성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고트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고트는 Greatest of All Time의 약자로 시대를 넘어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뜻합니다. K-팝의 BTS, 전기차계의 앨런 머스크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셨습니까?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먼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강연을 통해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은 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상에 대단한 사람은 없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필승! 해군본부 직할 해군군악의장대대 의장병 1병 김현수입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 보면 어떠십니까? 부러우실 겁니다. 혹은 나 또한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대표적으로 앨런 머스크, 혁신의 승부사, 천재의 경영자,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전 세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BTS B가 있습니다. 참고로 빈님보다 제가 키는 더 큽니다. 얼굴도 제가 더 잘생겼습니다. 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얼만큼의 노력과 고난을 이겨내서 얻어낸 결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그저 성공한 모습, 빛나는 모습만이 비춰지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노력한 과정들은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과정들은 보지 못하고 빛나는 결과만을 쫓아왔습니다. 중학교 때는 무대에서 빛나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예고를 나와 대학교를 연극영화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빛나는 모습만을 보고 달려온 저에게 무대를 준비하는 고된 과정들은 낯설고 힘들었으며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장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런 모습 아니면 이런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입대 당시 의장대의 칼 같은 제식, 멋있는 동작들만을 보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시작한 첫 훈련에선 저의 팔다리가 따로 노는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장대의 빛나는 모습만을 보고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들은
배제한 채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정, 일이 되어가는 경로, 과정과 과정들이 모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연극이 만들어지려면 무대, 조명, 의상, 소품, 기획, 홍보 등등 매우 많은 과정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들이 완벽해야지만 무대 위에서 빛을 받는 겁니다. 사소한 과정이라도 어떤 마인드로 겪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군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저의 군 생활 중 일부를 짧은 역할극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저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입니다. 네, 저도 압니다. 앞길이 막막해 보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 아니 어쩌면 평균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저의 선임입니다. 필승! 보시다시피 대대에서 동작을 제일 잘하고 선임과 후임에게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수야. 이병 김현수. 아니 여기. 이병 김현수. 여기. 현수야 여기. 이병 김현수. 현수야 우리 훈련하러 가자. 우리 훈련하러 가자. 가자. 알겠습니다. 앞에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의장대의 멋있는 모습만을 보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처음 의장대에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저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게 사람이 가능한 동작인가? 선임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현수야 앞에 총을 해볼 거야. 간다. 앞에 총. 하나, 앞에 둘. 총! 아니 해야지. 하나! 그 다음 둘. 잘했어. 총구 눈높이 맞추고. 잘했어. 그 다음 세워총을 해볼 거야. 세워총은 말 그대로 총을 세우는 거야. 해보자. 세워총. 하나, 총. 둘, 셋. 현수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총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와. 총을 세워총에서 진짜 세운 거구나. 맞습니다. 와, 총을. 야, 이거 완전 물건이네, 물건. 와, 이게. 와. 총 잡아. 희한한 애가 들어왔어. 괜찮아. 이제 정말 기초적인 왼쪽, 오른쪽, 좌양, 좌, 우양, 우. 그 중에서 우리는 좌양, 좌를 할 거야. 같이 해보자. 좌양, 좌. 하나. 현수야. 시작하겠습니다. 팔다리가 따로 노는 신선한 경험. 군복을 입자 저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만으론 총과 눈높이가 맞지 않았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만으론 총이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임들같이 대단한 사람들만 가능한 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선임들처럼 국군의 멋, 국군의 꽃, 국군의 표준인 의장대원이 한번 되어보자.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주말에는 혼자 훈련장에 나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연습 도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임들에게 찾아가 지겹고 아주 짜증이 날 정도로 물어봤습니다. 개인 휴식 시간조차도 마다하고 훈련장에 나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의장대원으로서 당당하게 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행사에서 선임들과 함께 행사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코카콜라 사장인 마크 클라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손이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인 것입니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저희 팀은 그러한 과정을 성실히 밟아 해군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이라는 빛나는 결과를 얻었으며 거기서 받은 상금을 대대 발전기금으로 전액 기부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대대에서 모범장병으로 선발되어 저의 군생활 중 일부를 결과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강연의 진짜 제목은 세상에 대단한 사람은 없다. 대단한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BTS B,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저의 선임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대단한 순간을 겪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단한 순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군본부 식칼 해군군악의장대대 의장병 일병 김현수였습니다. 중원 차렷! 국군 장병분들께 대하여 받들어 총! 필승! 세워 총! 죽어도 또 죽어도 결의와 나라 필승! 대한민국 해군 계룡대 근무지원단 관리대대 복지대 상병 이성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리프레이밍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리프레이밍은 관점을 전환한다, 재구성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리프레이밍을 통해서 군생활 중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특별한 제 군생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군생활이라는 이 험난하고도 아름다운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필승! 필승! 대한민국 해군 계룡대 근무지원단 관리대대 복지대 상병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리프레이밍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리프레이밍의 리는 다시 한다라는 뜻을, 프레임은 시각의 틀, 관점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리와 프레임의 합성어인 리프레이밍은 관점을 전환한다, 재구성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리프레이밍을 통해 제 군생활 중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마다 항상 상황을 제 편으로 만들어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리프레이밍을 통한 조금은 특별한 제 군생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2020년 10월 12일 오전 4시, 모두가 잠든 새벽, 이 야심한 밤에 저는 아주 멀고도 기나긴 여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고향인 안양을 떠나 장장 5시간이라는 시간을 달려 도착하게 된 것은 바로 진해였습니다. 진해에 도착하고 나니 쉬지 않고 5시간 동안 부랴부랴 와서 그런지 정말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마침 식사 시간이기도 하니 부모님과 함께 한 식당에 들어가 맛있는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순간 갑자기 웅장한 백고동 소리가 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급히 부모님과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홀로 진해바닷길을 따라 걸으며 갈매기가 안내해주는 것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 저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고도 묘한 기분이 느껴진 것도 잠시, 어느 순간 삼엄한 분위기 속 훈련소에서 빨간 모자를 쓰신 분들이 나타나 저에게 간략한 안내와 지침을 알려주시고는 저를 1중대 5소대라는 소속으로 배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훈련소에 있는 같은 소속 사람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훈련소의 첫날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훈련소 하면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훈련소 하면 동기들과 함께 엄청 힘든 훈련을 받았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엄청 힘든 훈련을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 행복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그 엄청 힘든 훈련을 동기들과 받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이거는 훈련의 상황이 아니라 개인 PT의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훈련을 진행하시는 교관님도 이 녀석 봐라, 아니 이렇게 힘든 훈련을 행복하게 임할 수가 있네? 라며 당황하셨을 겁니다. 저는 동기들과 함께 이렇게 리프레이밍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게 그 힘든 훈련을 행복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실은 얼마 전에 대한민국 최초 이지삼인 세종대왕함에서 조리병으로서 282일이라는 함정 생활을 마치고 현재 복무지로 전출을 오게 되었는데요. 만약 군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치 고민도 없이 바로 함정생활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산 배치 과정 중 제가 희망하는 직별이 전부 떨어진 것도 모자라 조리병이 됐습니다. 조리특기도 없는 제가 조리병이 된 것도 모자라 엄청난 항해 일정과 흔들리는 배 안에서 생활하기란 제겐 너무 벅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직별 동기도 없었고 후임도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터라 저는 나홀로 고독한 막내 생활을 남들보다 좀 오래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냥 평소와 같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요. 위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자그마한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마 선임 수병이 훗날 후임들을 위해 적어놓은 조언인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날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날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기는커녕 되려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함정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저는 그 문구를 어쩔 수 없이 계속 보게 되다 보니 그 문구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은 아니었을지언정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문구 덕분에 멘탈도 다시 부여잡고 좋아, 그래, 다시 관점을 전환하자 라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힘든 함정생활에서 또 적응을 하려면 든든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니 저는 매일 운동을 하면서 든든한 체력과 멋진 몸을 만들었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씩 일찍 일어나 기도와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쓰면서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글을 써서 해소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자란 정말 하찮은 조리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순간 조리병의 구색을 갖춰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주위에는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후임들이 많이 넘쳐나 있었고 세종대왕함 조리병 최고 선임자라는 직함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실력으로 제가 조리 직별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열심히 해주고 정말 잘 따라와주는 사랑스러운 후임들 덕분에 저는 힘이 났습니다. 그 후 저희는 엄청난 훈련들을 정말 완벽히 수행해내며 감사하게도 무려 전단에서 가장 우수한 식당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이 이뤄낸 것이라 제겐 더 가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19세기 당대 최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의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처럼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배움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군생활에서 리프레이밍이 깃들어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상 상병 이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필승!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공군 군수사령부 제86 항공전자정비창 통신화력정비공장에서 번역 및 통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병 권순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초대장을 한 장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 생일로의 초대장입니다.
2021년 6월 8일 제가 군인으로 보냈던 첫 번째 생일은 정말 따뜻하고 뿌듯하고 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축하를 넘어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보냈던 제 생일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더 나아가 이런 따뜻한 경험의 일원이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강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초대장을 잘 들어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께 하나의 울림으로 남을 수 있기를, 또 나아가 이 세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필승! 안녕하십니까. 제10회 장병 경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 대한민국 공군 군수사령부 제86 항공전자정비창 통신화력 정비공장 소속 일병 권순호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이 있으십니까? 군에서 보내는 생일은 아무래도 사회에서 보내는 그것과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로 선물을 받기에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군에서 생일 케이크를 주긴 하지만 그게 한 달치를 이렇게 몰아서 주기 때문에 막상 생일 당일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8일 제가 군인으로서 보냈던 올해 첫 생일은 참 따뜻하고 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시계를 2014년 제가 귀엽고 파릇하던 고등학교 1학년일 때로 시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시에 연필 한 자루의 약속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분은 책의 저자인 애덤 브라운 씨인데요. 애덤 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인도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인도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친구야,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보자 그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저는 연필이 갖고 싶어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애덤 브라운 씨는 생일을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나 생일 선물로 이런 거 사줘 라고 얘기를 하려는 찰나 그 소년의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이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뒤이어 그럼 내 생일 선물을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처음으로 birthday fundraising, 생일 모금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에게 올해는 나 생일 선물 사주지 말고 그거 살 돈 나한테 보내줘. 그럼 내가 그거 모아서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물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모인 돈을 들고 그는 약속의 연필, Pencils of Promise라는 재단을 차려서 지금까지도 제3세계 국가의 학교 건립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제 삶이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바꾸는 데 쓰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이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큰 감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었던 2017년 저도 이 생일 모금을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소셜미디어, 얼굴책과 인별그램에 제가 이런 기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 이렇게 모인 기금이 어떻게 기부될지 등의 내용을 담아서 8일 동안 저의 계좌번호와 함께 연재를 했고, 그렇게 모인 약 37만 원 가량의 금액을 방금 말씀드렸던 약속의 연필 재단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서 그 이후에도 매년 생일 기부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저와 제 지인들이 함께 운영했던 레이즈 우간다 나우라는 한 고아원에 약 70만 원 가량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었고, 2019년에는 탈가정 성소수자 청년을 지원하는 띵동이라는 센터에 97만 원 가량의 금액을, 2020년에는 해양 보전 및 멸종위기 상어와 가오리를 보호하는 프로젝트 어웨어라는 단체에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일 기부를 매년 진행하자 주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락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DM들이 저의 인별그램 창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순호 네가 하는 그 생일 기부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좀 같이 하고 싶다. 혹시 좀 도와줄 수 있냐?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 문제들, 소아암 환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일을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덤 브라운 씨에게서 저에게로, 그리고 저에게서 제 친구들로 점점 퍼져나가는 이 선의의 도미노를 보면서 저는 정말 충만하게 차오르는 희망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강연을 시청하고 계신 장병분들과 심사위원분들께도 이 선의의 도미노의 일부가 되실 수 있도록 초대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군 생활을 하면서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어려움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대민 지원을 나가신 전우들께서는 재해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국민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해외 파병을 다녀오신 전우분들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아와 전쟁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특강,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제가 군 생활의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15일에 제가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 입단을 하면서 올해에도 내가 생일 기부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한 기후였죠. 저에게 운명적으로 한 가지 주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입니다. 공군에서는 자살 예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전담 교관을 지정할 만큼 강력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기본군사훈련단 과정 중 권순정 교관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연단에 이렇게 오르셔서 하신 첫 마디가 아직도 뇌리를 떠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자살 유가족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자살로 부모님을 잃으셨고, 군에 들어온 이후에는 또 자살로 동료를 잃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이렇게 자살 유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강연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졸지 말고 들어달라 라고 울먹거리시며 말씀하시는 교관님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2명의 친구를 자살로 떠나보낸 사람으로서 정말 1시간 반 내내 쉬지 않고 울면서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 강력한 기억이기도 했지만 또한 우리 국군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국민들의 삶을 자살로부터 지키는 것 또한 제가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년 진행해 왔던 것처럼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제가 훈련단에서 겪었던 이런 이야기들과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8일 동안 저희 소셜미디어에 연재를 했고, 저희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올해에는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우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무려 189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한국생명의 전화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의 도모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국군으로서 저는 우리 국군의 의무가 전투를 수행하고 그 전투를 지원하는 것에 그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연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올해 생일을 나 자신보다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 일단 너무 과분한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우수상을 주신 심사위원분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강연 내용처럼 대단한 순간을 앞으로도 많이 맞이하라는 배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예정되지 않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이 더 녹아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하게 그 강의를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너희 덕분에 이 큰 상 받았다. 얘들아, 아직도 고생 좀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1등을 주신 것이 아마 제가 좋은 일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라는 응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뜻깊은 일들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오늘 강연을 보고 혹시 나도 참여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와 함께 작은 변화의 일부가 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